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인 척 연기한 시어머니,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다 3화입니다. 그날 이후 진철의 집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처럼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이제 어머니 황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할 때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의 볼륨이 미세하게 작아진다는 것을, 마치 자신의 대화 소리를 엿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면 어머니가 우연히 그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찢어버리거나 그 위에 물을 쏟는다는 것을, 그리고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의 돈 문제나 자신의 아들 현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것을. 현우야, 할미가, 저 학원은 싫어. 저기, 다른 데 가자. 어머니가 웅얼거리며 반대한 학원은 공교롭게도 지은의 친정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그 모든 우연은 하나의 거대한 의도를 향한 치밀한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로. 한편 지은과 고 반장은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쥐구멍을 한번 흔들어 볼 차례야. 고 반장은 대포폰 하나를 구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그날부터 진철의 집에는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언제나 집안의 유선 전화기로 걸려왔습니다. 가사도우미나 진철 혹은 황 여사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화는 그냥 끊어졌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불규칙적으로 걸려오는 침묵의 전화. 진철은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황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철은 그런 어머니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선 전화기의 TV 연동 기능을 통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송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고 있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TV 화면 하단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된 메시지 한 줄이 떴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진철과 아들 현우는 별 생각 없이 스팸 문자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황 여사의 얼굴은 아주 잠시였지만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리모컨을 빼앗아 들고 TV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끄럽다. 이 텔레비전 시끄러워. 황 여사는 횡설수설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마침내 고 반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줌마, 이제 저 여우의 꼬리를 잡을 때가 됐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는 손톱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진 고급스러운 디지털 액자를 구해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아들이 조연으로 나설 차례야. 지은은 망설임 끝에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지은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우리 현우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가 잘못했어, 아들. 지은은 아들에게 용서를 빌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가 현우의 생일이라는 핑계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의 생일 선물을 전해주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들 현우는 아빠로부터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절절한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아빠 몰래 잠깐만 나갈게요. 약속된 날 아파트 1층 로비. 지은은 몇 달 만에 만나는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생일 축하해, 내 아들. 지은은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준비해온 생일 선물을 건넸습니다. 바로 카메라가 숨겨진 디지털 액자였습니다. 이건 할머니 생신 선물이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좋은 건 못 샀어. 그래도 할머니 방에 엄마 대신 놔드려줄 수 있을까? 현우는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할머니의 방에 엄마가 준 디지털 액자를 놓아두었습니다. 액자에서는 현우의 어릴 적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황 여사는 우리 강아지 예쁜 애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고 반장의 사무실. 지은과 고 반장은 노트북 화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디지털 액자의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황 여사 방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 여사는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역시 내 생각이 틀렸나 봐. 라며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황 여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두 다리로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힘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과 연결되자 황 여사의 입에서 충격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은이 평생 들어왔던 온화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뱀처럼 사악한 완전한 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계획대로 다 되어가. 오지은 그년 완벽하게 제거했고 이제 슬슬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황 여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진철 그 멍청한 놈도 처리할 때가 됐어. 그놈의 출생의 비밀. 그걸 터뜨려서 저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재산은 우리 현우 내 진짜 핏줄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그 모든 장면과 목소리는 노트북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악마는 자신이 평생 아들이라 부르던 존재마저도 가차없이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 반장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마침내 괴물의 꼬리를 잡았다는 차가운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고 반장의 사무실. 지은은 노트북에 녹화된 영상 속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이제 이진철 그 멍청한 놈도 처리할 때가 됐어. 자신을 멍청한 놈이라 칭하며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저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존재라는 사실을 진철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은은 전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거대한 연극에 노란한 피해자였으니까요. 고 반장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고 언론에 터뜨릴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반장님. 아직은 안 돼요. 왜? 이 정도 증거면 저 여편네 당장 구속시킬 수 있어. 그걸로는 부족해요. 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제가 당한 억울함, 우리 현우를 빼앗긴 고통을 갚을 수 없어요. 그 여자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바로 그 아들이라는 작자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해요. 지은의 복수는 법의 심판을 넘어 더 잔인하고 더 근원적인 파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 반장은 지은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반장은 그날 밤 황 여사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만을 잘라 짧은 클립으로 만들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걷는 모습, 그리고 아들 진철을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는 이 영상을 또 다른 대포폰을 이용해 진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직 영상 파일 하나만. 그 시각 진철은 자신의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의심과 그래도 설마 하는 마지막 믿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영상 메시지. 또 오지은의 장난인가. 진철이 짜증을 내며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황 여사가 휠체어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야. 계획대로 다 되어가. 오지은 그년 완벽하게 제거했고 이제 슬슬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지. 황 여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진철 그 멍청한 놈도 처리할 때가 됐어. 그놈의 출생의 비밀. 그걸 터뜨려서 저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재산은 우리 현우 내 진짜 핏줄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지. 진철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진철 그 멍청한 놈도 처리할 때가 됐어. 자신을 평생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철은 자신의 온몸이 미친 듯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그는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황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얼굴. 하지만 이제 진철의 눈에는 그 얼굴이 평생 자신을 속여온 가장 무서운 가면으로 보였습니다. 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침내 괴물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아들 진철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 진철.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지은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음 4화에서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아들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